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저번 있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정보통신기사 2차 실기 위한 서머리 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115번 TPS, QPS 보면 TPS는 트리플이죠. 그래서 세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결합 서비스. QPS는 이 세 가지의 무선을 도와서 네 가지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쿼더러플 플레이 서비스. TPS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입니다. 음성, 데이터, 비디오. 그래서 전화, 인터넷, TV와 같이 유선 인터넷, 이동전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무선 부분이 좀 더 계속 추가된 부분인데요. 뒤에 보면 와이브로라든지 DMB, IPTV 등을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와이브로는 현재 서비스하지 않고 있고요. 예전에 많이 쓰던 용어인데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특징은 가구, 가정 기반이나 개인 또는 올 IP화되고 통합 서비스라든지 엠플레이 서비스. 엠플레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집에서 패드나 노트북으로 보다가 나가서 다시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도 어떠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미 넷플릭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전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적으로 써본 거고요. OSMU는 원 서비스 멀티 유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PC에서 보던 것들을 패드에서도 보고 패드에서 보는 거를 다시 핸드폰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스가 된 걸 여러 가지 그 단말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6번 CH 모드는 최근에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건 리눅스 명령어인데 전에도 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분야로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눅스에서 파일 시스템에서 작업을 가지는 3개의 권한이 있는데요. 우리가 LS에서 명령에서 쭉 리스트를 보면은 D에 RWX, RWX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D는 디렉토리, R은 리드, W는 라이트, X는 실행이란 execut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분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세 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개의 구분을 오너, 그룹 또는 다른 것, 다른 사용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한을 주는 거고요.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거나 쓰기거나 실행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를 파일의 그 사용자, 소유자, 파일 소유자 또는 그룹 그 외 사용자에 대해서 RWX, RWX, RWX에서 읽기 쓰기 권한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CH 모드 777로에서 모든 걸 RWX 줬을 때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거는 이제 파일 권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일 소유자, 여기 PP 오타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매니저는 파일 소유자 그룹,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날짜라든지 파일 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파일 타입에 대해서 파일 소유자에 대한 권한과 파일 소유 그룹에 대한 권한, 그 외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용자가 읽고 쓰기 실행할 수 없게 하려면 CH 모드 000으로 해서 이 파일 이름을 주면은 모든 권한을 안 주는 거고요. 모든 권한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777의 파일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모든 권한, 그룹 및 그 외 사용자는 읽기와 실행 권한. 그러니까 요 아래 여기 다시 지워서 설명해 드리면요. 777이라는 거는 여기는 다 권한을 주는 거니까 111이 되는 거고 111이 되고 읽기와 실행 권한을 주기 때문에 101이 되고 101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0진수 나타내면 이게 5가 되는 거죠. 이게 0승, 1승, 2승에서 이게 4, 9, 1이 돼서 5가 되는 거고 여기도 1하고 4랑 더하니까 5가 돼서 7, 5, 5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밑에 얘기하는 것처럼 소유자 및 그룹은 읽기만 가능하고 그 외 사용자는 권한이 없음. 여기 소유자 및 그룹이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읽기만 가능하다. 1빵빵 여기도 1빵빵이고 그 외에는 권한이 없으니까 000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 나타내면 이게 0승, 1승, 2승에서 2의 2승이니까 이쪽이 4가 되는 거고 이쪽도 4가 되고 0이 돼서 4빵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 쓰기 권한을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참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망 구성, 정보통신망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통신 규약에 의해 연결된 통신 설비의 집합이다.
장치들의 물리적 위치에 따라 망의 구성 형태는 성형, 링형, 버스형 뭐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망형, 메시형 등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하면 단말장치, 전송장치,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망의 3대 구성 요소하면 단말장치, 전송장치, 뭐 교환장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하면 단말, 전송, 통신 제어장치. 정보 전송 시스템의 3대 구성하면 단말, 데이터 전송, 통신 제어장치. 정보통신망의 3대 동작 기능하면 전달 기능, 신호 기능, 제어 기능인데 말이 다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한번 써봤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거 정보 전송, 네 번째 정보 전송 시스템의 3대 구성,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에선 통신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은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네 번째 거는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18번 데이터 전송에선의 품질 척도에 관한 건데요. 데이터 방식에서 통신 품질 척도로 사용되는 건데 주로 이제 BER, FER, 프레임 에러 레이트, 블록 에러 레이트, 캐릭터 에러 레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서는 품질 척도를 쓰시오라고 하면 BER, FER, BLER, CER을 쓰면 되겠습니다. BER은 비트 에러 레이트에서 전송 총 비트 중에 오류 비트의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1이 0으로 하나 깨지면 하나 깨진 거니까요. 전체 비트가 10개 중에서 하나 깨졌다 해서 0.1.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BER은 12-9승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FER은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프레임 단위로 전송할 때 총 전송 프레임에 대한 오류율이고요. BLER은 블록 수에 대한 오류고 CER은 캐릭터나 음성에 대한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신뢰성의 척도에서 신뢰성, reliability, 통신망의 정상적인 동작 여부고 가용성, 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MTBF나 MTTR을 의미하는 거고 보존성은 장애 복구 기능을 나타냅니다. 제 책에는 감리사랑 두 가지로 해놨는데요. 우리 정보통신 기사에 맞춰서 MTBF는 MTTF-MTTR로 정리하시고요. MTTR은 전체적으로 mean time to repair에서 고장 건수분의 총 고장 시간, 고장 건수분의 전체 고장 시간입니다. MTTF는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이 되는 거고 가용성은 MTBF 플러스 MTTR분의 MTBF로 해서 정리하시고요. 핵심은 MTBF는 MTTF-MTTR이다. 가용성은 MTBF 플러스 MTTR분의 MTBF다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를 해서 요거 꼭 인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 사건 P에 대한 발생 확률이 PI를 할 때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확률에 그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 PI를 곱해서 다 써매주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별도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요거 영상을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서 중앙 감시에서 전체적인 그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한 건데요. NMS에서는 여기 SMI라 해서 언어 구조 모델, 어떤 그 언어로 NMS를 구성할지, MIB이라 해서 선언 및 정의인데요. 그 각각의 그 노드에 대한 어떤 그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스위치가 있으면은 여기에 MIB 정보를 올린다고 하는 거죠. MIB 정보. 요 MIB 정보에 대한 형식이 SMI이고 SMI에 대한 어떤 선언 요 SMI 안에 요 뭐 포트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뭐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링크 다운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MIB 정보가 되는 거고 얘를 그 전달한 프로토콜이 SNM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MS의 구성들 보면 SNMP 매니저가 있고 SNMP 에이전트에서 라우터, 스위치 등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 건데요. 이거를 SNMP 심플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MS의 매니저는 관리 정보의 수집 및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에이전트는 매니저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의미하고 프로토콜은 매니저와 에이전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수단이고 MIB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에서 매니저와 에이전트 간의 정보 교환하는 수단과 디렉토리 형태에 대한 계층 구조가 되는데요. 요 MIB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고요. NMS의 기능은 계정 관리, 어카운트, 성능 관리, 퍼포먼스, 장애 관리,
알람, 구성관리, 컨피그레이션, 보안관리, 시큐리티에서 APACS로 해서 정리하시 바랍니다. 계정은 사용자 장치들 간에 요 NMS에 들어오는 권한인데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마스터 권한이 있고요. 일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 권한이 있고 그냥 볼 수만 있는 리드 권한 그런 것들을 주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성능 관리, 이용률, 처리율 등 분석을 해서 네트워크 병목이라든지 어떤 여유 용량,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예측하는 거고요. 장애 관리는 네트워크 장애 등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어떤 응답, 발견 등을 하는 거고, 구성 관리는 각각의 그 구성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성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안 관리는 알려진 정책에 따라서 접근 제어라든지 인증, 암호화, 권한 부여를 하는 것이 보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NMS를 동작하는 게 이제 SNMP 프로토콜이고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설정값 등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되어 있는데요. 핵심인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UDP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거고요. get request, get response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장애가 있을 때는 트랩 메시지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SNMP 특징은 TCP/IP 응용 프로토콜로서 FTP나 텔넷과 마찬가지로 설계되어 있고요.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에이전트는 반드시 SNMP라든지 UDP, IP를 구현합니다. 에이전트 프로세서는 SNMP 메신저를 해석하고 에이전트의 밉을 조정하고 에이전트 장치는 필요하면 UDP뿐만 아니라 TCP 어플리케이션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UDP가 기본이라는 거죠. 명령어 get, next, send, trap에서 참조하시고 어떠한 그 예외적인 동작을 통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트랩이 되겠습니다. 동작 변수를 읽어 드리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읽어 드리고 그에 대한 변수를 써놓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발생했음을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SNMP는 SNMP 에이전트와 밉을 기초로 해서 명령을 통해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OSI 7 기반으로 해서 여기 정리했고요. SNMP가 그 위에 있는 거고 UDP, IP 등이 있어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관리 대상인 그 네트워크 장비들, PC, 라우터, 스위치 등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은 자율적인 정보 수집과 통신 기능이 있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고 NMS는 네트워크 관리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NMS를 이용해서 에이전트에게 요청하고 에이전트는 수집된 정보 및 정보를 SNMP를 위해서 요청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SNMP는 크게 버전이 세 가지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SNMP 버전 1이 가장 초기 버전이면은 버전 2와 버전 3로 해서 계속 보안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MP는 IP 헤더, UDP, 버전, 커뮤니티 등이 추가된 게 SNMP 버전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SNMP 버전 1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거에 비해서 SNMP 버전 2부터 암호화, DES라든지 해시, MD5 기능이 이제 추가된 거고요. SNMP 버전 3에서는 데이터 인증, 암호화, 암호 재사용 및 더 세분화된 접근 통제 방법을 제공하고 SNMP 버전 2의 계정과 암호화 인증의 보안 기능을 좀 더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MP 내에서는 밉이라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로 동작하는데요. 이 매니지먼트 컴포넌트는 앞서 얘기한 SMI, 밉, SNMP로 구성되어 있고 SMI는 St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에서 그 장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어떤 프로그램하기 위한 어떤 그 구조를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SNMP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것으로 관리 항목의 정의 및 파일 및 표 등이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문의하면 어떤 응답이 되돌아오는지를 이러한 것들을 문의하면 어떻게 어떤 포맷으로 보낼지를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밉도 들어가면 밉1과 밉2와 확장 밉인데요. 밉1은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있고 그 오브젝트는 총 1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밉2는 밉1의 확장 버전이고 밉1의 모든 오브젝트를 포함해서 총 171개의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대부분 현재 시장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제품 밉2를 지원합니다. 확장 밉은 밉1과 밉2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벤더가 가지고 있는 독자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NMP CMIP CMIS라는 게 있는데요. SNMP 밉은 관리 에이전트의 각종 네트워크 관리 정보를 기록하는 저장소고 국제 표준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트리 구조를 정의합니다. CMIP이라든지 CMIS 밉은 ITUT의
나 OSI 정의한 표준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고 객체 지향적 개념을 수용합니다. CMIS는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and Service로서 CMIP 환경에서 망관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으며 OSI 7day의 망관리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CMIS는 전체적인 위에 그 CMIP 환경에서 망관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OSI 시스템에서 망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공한 서비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CMIP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MIP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MS 이에 MIP을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NMS, EMS가 있고 밑에 네트워크 엘리먼트가 있고 TMM 구조에서 비즈니스부터 네트워크 엘리먼트까지 쭉 한번 정의해봤고요. FCAPS를 해서 Fault Configuration, Account, Performance, Security에서 FCAPS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MS의 5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NMP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고요. SNMP는 말씀드린 것처럼 객과 셋을 쓰는데 UDP 161번 쓰고 트랩은 UDP 162번을 씁니다. 그래서 NMS는 SNMP 메이저와 SNMP 에이전트 간에 통신하는 건데요. UDP 방식으로 IP와 연동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SNMP get, request, PDU, request PDU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폴링 방식과 이벤트 리포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NMP는 SNMP 버전별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고요. SNMP 버전 2와 버전 3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버전 2에서 이제 get bulk 메시지가 이제 들어간 거고, SNMP 버전 3에서는 인증 암호화 기능이 더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거고, get next는 이미 요청한 객체의 다음 정보를 요청하는 거고, get bulk는 객체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넣어봤는데요. MIP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를 해서 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ISO, 오게나이제이션, DoD, 인터넷으로 해서 크게 디렉토리 매니지먼트, 익스퍼리먼트로 구분되고 이 안에 시스템, 인터페이스, IP, ICMP, TCP, UDP로 구분되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프라이빗하게 쓰는 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통신 제조사 시스코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주니퍼라든지 각각의 이러한 그 맵 형태를 이제 다운받아서 쓴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OID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OID 구조가 시스템 그룹, 시스템의 시스템 디스크립션 그룹에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그러면은 시스템 시스 업타임으로 해서 장비 구동에서부터 현재 동작한 것까지의 그 미리세컨 시간까지 표시를 하는 부분, 또는 시스템의 시스템 네임에서 장비 설정에 대한 장비명을 정의하고, 시스템 서비스에서 장비의 서비스 앤 서비스 레벨 값을 정의한 레벨 등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1.3.6.1에 2의 1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게 추가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 그룹에서 1.3.6.1에 2로 정의되어 있고요. 거기에 1번, 2번, 2의 1, 2-1로 해서 각각 서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서브 인터페이스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장비와 가진 인터페이스 개수, 엔트리 리스트, 오브젝트들,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장비 제조사, 상품명, 어떤 MTU 크기, 대여폭, 맥 주소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OID 값을 적용해서 각 장비를 그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OID 값이 상당히 많이 정의가 되겠죠. OID가 오브젝트 아이디가 이런 오브젝트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라든지 내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의해서 쓴다라는 걸로 이해하셨으면 해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